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기자단 김다현입니다. 지난번 1부 영상에서는 이번 전시를 담당하신 백승미 학예연구사님과 전시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전시 중 공간과 시간을 담은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공간을 담은 지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도는 사실상 우리 인간이 발 딛고 있는 우리 이 땅,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 공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렇다면 과연 나는 혹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이기 때문에 공간을 담은 지도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조선이 바라봤던 그 시대의 창을 또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크게 이 공간을 담은 지도를 조선이 바라봤던 세계, 그리고 조선이 바라봤던 조선 자신, 그리고 조선이 바라봤던 이웃나라는 경계에 관한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는 조선이 바라봤던 하늘. 사실 하늘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천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통치자가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정당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늘을 바라봤던 조선의 어떤 세계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로 또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을 담은 지도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실 공간을 담은 지도는 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보 248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 방역 지도는 지금 이렇게 전시로서는 일반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조선 방역 지도는 우리나라 조선 전기의 지도 원형을 보여주는 굉장히 희귀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비록 북방의 경계선은 오늘날과 다르게 좀 희미하게 그려져 있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 국토를 직접 바라보았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았던 조선이라는 공간, 조선 자체에 대한 국토 인식의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방색이라는 그 전통적인 색을 지역 방위에다가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동서남북 가운데의 방향을 오방색의 방향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전통 사상을 함께 그 지도 안에 발현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또 지도의 여러 가지 행정 지역명이라든가 구체적인 산지, 지형들, 또 산줄기, 강줄기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사실 이미 조선시대 초기부터 전기부터 그 이전에 쌓였던 우리나라의 모든 지리적인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아주 폭넓게, 수준 높게 축적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방역 지도 외에 또 다른 작품이 있을까요? 네, 사실 물론 너무나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면 천하대총 일남지도라는 세계지도가 있습니다. 천하라는 이름이 붙은 지도들은 대부분 세계지도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바라봤던 세계인데 사실 조선은 조선 전기에 이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같이 아프리카라든가 유럽이 들어간 지도도 이미 그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조선 후기 정도에 만들어진 천하대총 일남지도에는 세계지도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 그려진 것은 거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만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버금가게 조선을 굉장히 크게 그린 점도 아주 인상 깊은데요. 재미난 것은 천하라고 이름을 붙인 이 지도에 일본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나게도 이 시점은 사실 청나라가 이미 들어선 시점이었는데요. 그려진 이 지도의 중국의 모습은 명나라의 행정제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선이 사실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청나라가 들어섰지만 조선이 바라봤던, 조선이 보고자 했던 중국이라는 어떤 사회 질서, 조선이 생각한 이상향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역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나게도 이런 지도들마다 보면 천하대총 일남지도뿐만 아니라 조선의 이런 모든 지도에는 제주도와 함께 그 반대쪽에 쓰시마 섬이 항상 일본 대마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의 어떤 전통적인 풍수 사상에 의해서 마치 조선을 하나의 몸통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 신체의 양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주도와 쓰시마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징을 살려서 비록 우리나라의 영토는 아니지만 쓰시마를 항상 그 아래쪽에 표현을 해주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공간을 담은 지도를 보면서 좀 눈여겨보실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을 담은 지도는 무엇인가요? 네, 시간을 담은 지도란 말이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흘러오는 시간 속에 시간이 낳아낸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공간 안에는 수많은 지나온 시간의 흐름들, 즉 역사의 흐름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어떤 지도 제작 전통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여러 이야기라든가 시간의 그 변화의 흐름을 담은 기록들이 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는데요. 이 조선의 지도에서는 이러한 어떤 시간을 함께 담아낸 이 흔적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 이 지도에서도 역사적인 이야기 혹은 그동안 변화된 공간의 모습들 이런 것이 함께 담겨진 지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담은 공간 안에 좀 함께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을 담은 지도의 대표작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지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 전시에 좀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것은 김수홍이라는 사람이 그린 제작한 조선팔도 고금 청년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각 팔도의 주요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나온 중요한 인물들, 역사 이야기 같은 것이 담겨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게 지역마다 역사 이야기나 인물의 숫자나 그 정보량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너무나 빽빽하게 그것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좀 다른 지역보다 적고 그래서 김수홍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적으로 담을까? 그러나 김수홍은 아주 현대적인, 오늘날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현대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축적을 다르게 만든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인물 정보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 예를 들면 뭐 한양같이 수도 서울과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은 조금 더 크게 그려서 그 안에 많은 정보를 담아놓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작게 그려서 좀 정보의 양을 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멀리서 보면 이게 과연 지도가 맞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독특한 외형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 정보를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 학습,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잊지 않게 하려는 김수홍의 선택을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선거구에 따라서 그 지역을 좀 다르게 그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서울, 부산, 뭐 광주 같은 중요한 광역시나 대도시들을 좀 더 크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작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현대적인 선택들, 그걸 사실 그 당시에 김수홍이 역사 지도를 만들면서 했던 것이죠. 이런 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3부에서는 특별전 지도 예찬 중 인간을 담은 지도편이 계속됩니다. 네, 다음 3부에서는 아. 특별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특별전 안 해도 돼요. 지도 예찬 전시